북한이 최첨단 함대함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 어제 오후 동해안으로 단거리 신형 미사일 5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지요? 강명도 경민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오늘은 또 정규군 창설 67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어떤 날입니까? 이게 1948년 2월 8일 김일성이 조선인민군을 창건한 날인데요. 네. 근데 이 조선인민군 창건 날을 바꿨어요, 북한이 사실은. 예. 근데 언제냐면 1932년 4월 25일, 모든 걸 다 4월 25일에 맞추지 않았습니까? 무력시위도 4월 25일 날이 군사포레이도 크게 큰 그렇죠. 규모로 하곤 했는데 왜 바뀌었냐면 80년대 초에 올라오면서 북한의 정규군은 2월 8일이 아니고 1932년 4월 25일 김일성이 항일 유혹대를 조직한 날이 우리 인민군 무력의 첫 창건일이라고 해가지고 바꿨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지금 다시 48년 2월 8일 인민군 그 창건절을 다시 기념하고 다시 부각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인민군 1948년 2월 8일 인민군을 창건할 때 김일성 나이가 36세입니다. 그러니까 36세인데 지금 김정은 나이가 35세거든요. 북한에서 말하는 건 35세고 우리가 보는 건 지금 32세인데 뭐 34살, 작년에 34살이다, 31살이다 이게 아직 많은데 아직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북한에서는 35세로 나오고 우리는 지금 32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김일성 나이가 조선민군을 창건했던 김일성과 지금 김정은이하고 나이가 비슷하다. 최고사령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데다가 그때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2년 후에 남침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을 기습공격에서 낙동강까지 밀어붙였던 것이 바로 김일성입니다. 그런 재래식 무기 가지고 그때는 뭐 스코드 미사일은 고사하고 미사일 한 발도 없이 오직 그 신형 무기라는 건 탱크밖에 없었거든요. 북한. 아무리 한국군은 탱크도 없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김일성이 낙동강까지 최고사령관으로서 낙동강까지 몰고 갔다. 그러니까 좋은 남조선을, 좋은 한국을 고반다 이게 점령하고 해방시켰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모습을 지금 대대적으로 공개하면서 나이 그리고 그때 재래식 무기. 그러나 오늘의 우리 김정은 최고사령관은 나이는 비슷할지 몰라도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우리 세계에서 미국과 맞설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핵강국, 핵보유국인 이런 현대적인 군사력을 키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군사훈련하고 스코트 미사일 발사하고 또 이제 함대함 미사일도 개량해서 발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왜 이런 걸 공개 안 하거든요. 사실 비밀입니다, 이게. 공개하면 이런 함대함 미사일이 신형 미사일이 개발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방어할 거 아닙니까? 보여 안 주는 게 정상인데 보여주는 건 뭐냐면 북한 대내에도 해외에도 보여주고 우리 한국과 미국의 무력시하는 역할도 있지만은 기본은 국내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거 있다는 거죠. 선전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뭐 초반에 제가 잠깐 잘못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제였습니다. 정규군 창설일이. 거기에 맞춰서 그렇다면 미사일 5발이 그 의미도 있습니까? 당연하죠. 우리는 그때는 재래식 무기 어제 발사했으면 어제가 2월 8일이 인민군 창건 날인데 인민군 창건 날을 기념해 가지고 이 함대함 그 전에 함대함 미사일도 발사하는 거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신형 미사일인데 신형 미사일 공개하고 비밀인데도 불구하고 공개하고 또 이제 그 스커드 미사일 계열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유도 장치를 달아가지고 지금 북한 미사일이 상당히 정교하게 됐습니다. 특히 스커드 미사일 계열이 상당히 많은데 단거리는 다 스커드 계열 아닙니까? 이 스커드 계열에다가 유도 장치를 달아가 GPS와 같은 유도 장치를 달아가지고 정교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교하게 만든 무기를 또 개발을 해가지고 그 발사했다는 의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이 좀 많은데 지금 뭐 정규군 창설 어떻게 보면 김정은을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거죠. 당연히 맞습니다.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 말고 다른 의도는 없습니까? 앞으로 어떤 카드? 지금 우리 이제 한미 군사훈련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미국이 한미 군사훈련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다 격파할 수 있는 무기가 많다. 자, 단거리라도 뭐 조그맣게 뭐 몇십 킬로 나가는 게 아니고 200킬로, 150킬로. 이번에 함대함 미사일도 130킬로 나가는 게 신형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130킬로, 바다에서 130킬로면 상당히 큰 겁니다. 함대함 거리가 130킬로에 나가면 보이지도 않는 거. 까맣게 있는 배를 보이지도 않을 때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신형 미사일을 개발했다면 상당히 위협적인데 그것도 스텔스를 장착한 신형 함선을 이번에 공개했습니다. 이 신형 함선이 저도 제가 있을 때도 보지도 못하던 신형 함선을 공개하면서 했다는 것은 우리한테 보여주는 무력시 차원에서 보여주는 것도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문제는 정말 뭐 주민들은 밥 못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한 발 쏘거나 할 때도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스커드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도 한 발 쏠 때 50억 원이 들어간다고. 그런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이거 개발하고 자꾸 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북한이 일반 경제는 다 피폐하고 이제 소생할 수 없지만
군사공업, 군수 경제만은 탄탄합니다. 기초가. 기초도 탄탄하고 구조도 탄탄하기 때문에 네. 군사 무게는 일반 경제는 일어서지 못해도 좋다. 어느 하나만 집중해가지고 키우게 된다면, 그러니까 군사력,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뭐 우리 한국을 압박하든지 미국을 압박하게 된다면 경제적 이익은 이제 회복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게 지금 김정은이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제는 피폐하지만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워가지고 신형 무기를 계속 개발한, 정말 다 굶어 죽는 한더라도 우리는 선군 정치, 김정일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유은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선군 정치를 통해 가지고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계를 제패한다는 것보다 미국의 그 한미 공동 전선 이걸 막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을 무릎 꿇리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도 우리가 대화 제의를 해놨지만 대화는 응하지도 않고 계속 무력시만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 한국을 압박하고 이 한미 공동 전선을 파괴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보면 우선 오늘 통일부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이산가족 상봉 설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북한이 오늘 조선신보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또 해요. 남북 상부상조가 살 길인데 그 전에 오이사 조치 좀 해제해라. 그러니까 원하는 건 오이사 조치 해제군요. 아니, 근데 오이사 조치 해제해 주겠다는데도 테이블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한국을 무릎 꿇리려고 하거든요. 자, 봐라.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 나와서 너희가 먼저 손 해제하고 테이블에 나오겠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통일부 장관 그 이야기는 뭐냐면 테이블에 나와서 다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해 주겠다는 거나 해제해 주겠다는 말을 안 했다 뿐이지 테이블에 나와서 오이사 조치 해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건 지금 우리가 여론이 나쁘기 때문에 테이블에 나와 오이사 조치 해제해 줄게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지금 뭐 말을 약간 뭐 다르게 했다 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이사 해제 조치를 하려면 테이블에 나와 있는 테이블은 회담에는 안 나오면서 오이사 조치부터 먼저 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오이사 조치는 지금부터 해제한다. 이걸 발표라는 걸 지금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야 자기네가 테이블에 나갔다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워 가지고 우리를 무릎 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김정은의 그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이사 조치를 풀어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테이블 회담장에 나와서 모든 걸 다 포괄적으로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회담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무조건 하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우리가 오이사 조치 해제를 하겠다고 하니까 테이블에 나와서 회담을 통해서 풀자고 하니까 또 한미 군사훈련을 또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한미 군사훈련을 하지 말라. 한미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회담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오히려 북한에서 못 박았기 때문에 북한은 하나를 하게 되면 또 다른 하나를 들고 나오는 것이 북한의 지금 상투적 수법인데 이건 한미 군사훈련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아마 강공자세를 취할 것이 김정은의 그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초반에 이야기하셨다시피 이제 현재 북한에서는 김정은 좀 부각시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최근에 뭐 김정은과 기념사진 한번 찍으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또 너무 친밀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좀 뭐랄까 그 위대한 지도자, 인민의 지도자라는 이야기를 좀 그 지도자로 다가서고 부각시키기 위해서 친근감 있게 하기 위해서 최근에 북한 TV를 보니까 계속해서 릴레이처럼 김정은이 따분할 것 같아. 하나 서 있는데 여자들이 그 여자 이제 포부대를 방문했는데 교대로 한 사람 떼와가지고 인사하고 팔게 안고 사진 찍고 계속 릴레이 이걸 다큐멘터리 동영상으로 보여줬거든. 북한에서 기록 영화로. 이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자유로운 오보이, 친근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저 친구는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자유롭고 위대한 지도자고 풍모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동영상으로 지금까지 있어보지도 못해 그런 걸 관행을 보질 못했습니다. 김일성이나 김정일 때는 보지 못했는데 이젠 노동신문에 공개적으로 김정은과 사진 찍으세요 하면 아무 사람이나 가서 찍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는 거죠. 참 뭐 그렇게 인민의 지도자다. 인민들 속에 들어가 있는 위대한 지도자, 독성을 갖춘 풍모를 갖춘 지도자라는 걸 부각시키고 나이를 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걸 좀 커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중간에 나오는데 최룡해 당비서의 아버지인 최현 전 인민무력부장이 김일성 주석의 사진을 병사한테 주면서 이건 총알도 못 뚫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까, 진짜? 아 그렇죠. 그런 이야기도 그 최현 같은 경우는 김일성을 총구로 보위했다는 아주 최전선에서 보위했다는 그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들이 날뛸 때 무력을 김일성이 선물려준 싸창을 머리 이마박이다 됐다는 거 아닙니까? 당주한이 전원의 회의장에서 당주한이 비서들한테 뭐 이제 8월 종파 1950년, 1958년, 67년도, 68 이런 종파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들이 김일성을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김일성의 노선을 그 독재 노선을 반대했던 사람들인데 그거 다 국내 혁명가들 뭐
연안파 혁명가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총구를 머리에다 겨눴던 사람이 바로 최은인데 아마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한 가지 김정은의 아마 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물고기가 대풍이다. 뭐 이런 소문이 나오는데 실제로 북한에서 물고기가 많이 잡힙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제 최근에 그 동해 안에 있는 군부대 수산사업소를 많이 방문해 가지고 네. 그때 막 허탕하게 물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여놓고 하는데 김정은이 가는 것만 물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이제 또 남은 다 헤쳐 모여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있는 물고기 동해 안에 잡은 거 다 갖다 놓는 거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에서 보도하는 건 거꾸로 들으면 됩니다. 네. 거기서 풍년이다 하는 건 하나도 못 잡고 풍년을 빨리 이루가라고 저렇게 풍년이다 하는 거지 실제 없거든요. 풍년이면 북한 주민들이 왜 그 비싸게 장마당에 가서 명태 한 마리 $2, $3, 그 달러를 주고 사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봐서는 선전 효과를 노리는 것이지 김정은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 젊은 지도자지만 자, 물고기도 풍년이고 작년에 뭐라고 선전하냐면 최고 대풍이 들었다고 하거든요. 네. 최악의 가뭄 때문에 지금 쌀값이 올라가는 거 보면 알거든요. 북한의 이 쌀값이 키로당 얼마인가. 여기에 따라서 북한의 생활 수준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쌀값이 상당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대풍이 들었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에서 나오는 건 상당히 믿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소식 강명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